안녕하세요. 강언니, 강경님, 엘린, 정수양, 저희는 강정자매입니다. 리더님 요즘 스위치 다이어트 하신다더니 진짜 많이 날씬해지고 예뻐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다이어트 하실 때 네. 특히 또 물 관리도 되게 중요하다면서요? 네네, 맞아요. 물 많이 잘 챙겨 드시고 계세요? 네, 배가 고프니까 물로 물배를 채우는 듯한 느낌으로 많이 먹고 있고요. 다이어트 할 때 정말 물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물 요즘에 많이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물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하셨다면서요? 네네, 맞아요. 오늘 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요즘 날씨 너무 더워가지고 물이나 음료수 많이 드시던 근데 물에도 좋은 물과 나쁜 물에 조건이 있다면서요? 그러게요. 저도 예전에는 물이 다 똑같은 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몸을 좋게 하는 물이 있고 마셔서 또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몸을 좀 건강에 안 좋게 하는 그런 물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좋은 물은 네. 어떤 물일까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 책을 기준으로 좋은 물의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1번, 중금속이나 유기물질 같은 인체 유해 물질이 없어야 한다. 2. 염소가 없어야 한다. 3. 세균이 없어야 한다. 4.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이 있어야 한다. 5. 우리 인체와 같이 약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야 한다. 6. 용존 산소량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듣고 보니까 다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어떤 것은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은 없어야 된다. 결국 네. 그렇게 되게 그럼 식수.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이 좋은 물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좋은 물이라고 하면, 식수를 생각하시잖아요. 네. 식수의 종류로는 거의 수돗물을 끓여 드시거나, 물을 드시거나, 생수, 이렇게 세 가지로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음. 식수로 수돗물 끓여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은 수돗물은 어떤 좋은 물이 있고 나쁜 물이 있고 그런가요? 수돗물도? 그러니까 저도 그 수돗물, 우리 예전에 다 우리 수돗물 끓여 먹고 살았잖아요. 네네. 근데 보니까 수돗물이 식수로 쓰는 나라가 세계에서 몇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은 남개발로 수원지가 오염됐거나 토양에 금속이나 강물 물질이 많아서 음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하지만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수돗물이 깨끗한 편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돗물은 깨끗한데 왜 그럼 바로 식수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끓여서 먹어야 되는 거죠? 바로 식수로 하기에는 왜냐면 정수 처리할 때 그 물속에 있는 남은 세균들을 세균 처리하기 위해서 염소 처리를 저희 나라에선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아까 왜 염소는 없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냥 수돗물에는 염소가 있을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끓여 드시면 그 염소는 날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 끓인 물은 안전한 건가요? 안전할 수도 있고요. 네. 사실 수돗물 자체는 깨끗해요. 하지만 노후화된 수도 배관이 문제가 많이 된다고 해요. 그 녹상 수도의 부식으로 인해서 녹물이나 이런 이물질들이 많이 포함돼서 오기 때문에 끓여 먹더라도 그런 중금속 같은 거는 또 날아가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요즘 그 골프장 건설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 골프장 건설이 굉장히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그 골프장을 조성하려면 그 많은 잔디들 막 이렇게 해야 네네네네.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농약을 쓰게 된대요. 그러면 그런 농약들과 그 화학약품 남용으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되고 주변에 이렇게 수질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수돗물도 이렇게 좀 완벽하게 아까 중금속이 없어야 된다, 유기화학 물질이 없어야 된다 이런 거에 만족하기가 조금 아무리 정수 처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왜 얼마 그 대구에서 가브라운 물이라고 해서 그런 환경물 코팅제 그런 것들이 또 수돗물에 나와서 문제가 된 적도 있고 또 녹조라떼라고 들어보셨죠? 네네네. 녹조가 날씨가 더워지면 이렇게 녹조가 생겨서 맞아요. 그런 녹조에서 오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소 성분이 또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런 것까지는 아직 우리 정수 처리에서
완벽하게 걸러주는 게 어렵다고 해요. 왜냐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음. 그래서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뭘까요? 항생제. 아. 선생님 왜 우리가 약을 뭐 되도록이면 자제하지만 먹어야 될 때도 네네, 먹잖아요. 맞아요. 그런 약을 먹고 남은 항생제 이런 거 어디다 버리세요? 그냥 뭐라고 하죠? 저기 개수대? 개수대 그냥. 그죠. 저도 뭐 이렇게 네, 그래서 보통 약 남으면 약국에 갖다 버리라고 하잖아요. 아.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안 하고 있죠. 그런 항생 물질들이 강으로 유입돼서 식수원까지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런 항생제까지 걸러주는 수질을 검사할 때 이런 항생제에 대한 기준까지는 없다고 해요. 그런 항생 물질이 강에 흘러들어서 또 물고기들이 먹고 동물들이 또 이렇게 변이를 일으켜서 이렇게 슈퍼 박테리아가 또 요즘에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제거하는 그날까지는 또 조금 안심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수기 거의 대부분이 정수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그러면은 정수기도 좋은 정수기? 그러니까 좋은 물을 만드는 정수기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고르셨어요? 아니요? 그죠? 네. 저도 이렇게 물에 대해서 공부하고 정수기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정수기 다 똑같지. 네네. 그냥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가격에 맞춰서 정말 다양한 정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냥 내 주머니에서 지불할 수 있는 가격에 맞춰서 그냥 샀던 것 같아요. 아니면 네. 뭐 디자인이나.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이 정수기가 좋은 물을 나한테 줄 수 있을까? 그 점은 조금 간과한 점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수기도 그런 정수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물을 이렇게 우리한테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메이에서 이 스프링 정수기는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냐면 이런 단점들을 다 보완해서 압축 활성탄과 UV 램프를 통해서 미네랄은 충분하게 남고 그리고 유해 물질이나 세균은 딱 비활성화 시켜서 좋은 안전한 물, 좋은 물의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켜 준다고 하네요. 그러면 저희가 좋은 물의 기준에 대해서 앞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아메이 정수기가 이 좋은 물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수기인데 또 다른 정수기도 이 기준에 해당하는 건 없나요? 있겠죠. 요즘 얼마나 다양한 정수기들이 있나요? 네네. 그리고 가격대가 너무 많죠. 그죠? 네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한 바로는 이 가격대에 이런 성능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수기로는 이 스프링이 최고라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스프링 사용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러면은 이스프링 정수기가 이렇게 좋은 물의 기준에 합당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정수기 사러 가면 우리께 제일 최고. 네네. 이렇게 얘기를 네네.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이 저는 NSF 인증. 이 NSF 인증 항목을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항목에서 받았는지도요. 이게 정수기 부품에서부터 그런 하드웨어적인 거에서도 NSF 인증이 있고요. 그리고 진짜 그 정수기를 통해서 나온 그 결과물인 물에 대해서도 인증이 별도로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프링 정수기는 기본적인 인증 외에도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99.9% 비활성화시킨다는 인증과 그렇죠.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프라이팬이나 코팅제, 과물화합물 같은 그런 환경오염. 네. 환경오염 같은 각종 유기화합물에 대해서도 걸러주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했던 항생제와 같은 그런 의약품에 대한 오염물질. 그렇죠. 그리고 녹조로 인한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것들도 네. 다 걸러준다는 거에 대해서 이 4가지 NSF 인증을 받았거든요. 요즘에 분들은 수돗물 정수기 말고 또 생수를 많이 드시는데요. 그럼 생수는 식수로 안전한 걸까요?
아무래도 만만치 않은 돈을 지불하고 사 먹는 물이다 보니까 그냥 안전하겠지라고 하는 심리가 조금 깔리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쵸. 좀 그런 것 같거든요. 돈을 줬으니까 나를 속이겠어? 음. 이런 느낌? 네. 네. 하지만 얼마 전에 또 유명한 생수 브랜드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네네. 네. 그래서 생수는 생수 자체는 또 아까 수돗물처럼 깨끗하게 정수해서 만들어진 물이기 때문에 안전할 수도 있지만 네. 수원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같은 수원지에서 만든 물이라도 생수의 가격이 천차만별인 거 아세요? 몰랐어요. 그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같은 수원지에서 만들어진 물일지라도 그런 어떤 유통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생수를 고르실 때는 그 뒤에 수원지와 그리고 미네랄의 함량이나 그 미네랄의 구성 성분의 비율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드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제일 중요한 게 이 생수는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페트병이요. 그죠? 네. 페트병. 페트병, 생수 공장에서 페트병에 담아서 만들었어. 우리가 그걸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트럭을 타고 햇빛 받고 창고에 저장되어 있다가 그리고 마트에서는 시원한데 네, 네네. 냉장고에 넣어서 우리는 시원한 냉장고에 있는 생수를 마신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직사광선에 최대한 좀 노출이 안 되게 관리를 하는 곳에서 사 먹는 게 좋고 그런 직사광선을 받다 보면은 페트병에서 뭐가 나올까요? 요즘에 너무 문제가 되는 환경 호르몬. 네, 이런 환경 호르몬이 그 페트병의 직사광선을 받음으로써 많이 검출이 된다고 하거든요. 생수병을 마시면 개봉하고 나서 한 번에 다 마시지 않잖아요. 아, 네네. 그죠? 네. 그러다 보면은 타액과 그런 물질들이 또 합해져서 세균이 굉장히 빨리 번식된다고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생수는 물에 이렇게 컵에 따라 마시는 게 좋고 개봉을 하면 바로 좀 빨리 마시는 게 좋고 보관을 할 때도 뜨거운 차 안이나 가방에 이렇게 넣어 다니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생수병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면 병에 든 생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구매해서 마시면 괜찮은 건가요? 조금 덜 위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잘 없죠. 그리고 비싸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유리병이라는 게 보관이나 유통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네네. 보니까 가격도 비싸지고 그리고 관리하기도 깨지고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쉽지 않은 것 병에 든 생수가 안전할 수도 있고 미네랄이 들어있지만 가격을 따져봤을 때 그 병에 든 생수를 마시는 것보다 이스프링의 정수기 물이 훨씬 더 저렴한 거네요? 아마 계산해보면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내가 마시고 있는, 우리 가족이 함께 마시고 있는 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저도 이렇게 물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물이 다 같은 물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우리 몸의 70%에서 80% 이상으로 구성된 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내가 마시는 물이 과연 좋은 물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잔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짠. 저 집에는 뭘 먹은 거야? 약 70%가 물로 이루어진 우리 몸의 세포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쑥쑥 자라는 우리 집 꿈나무, 깨끗한 물은 어떨까요? 이치워터 이스프링.